오늘 그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최대 관심사라고 할 수 있었던 피의자 김성수의 동생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가, 이 문제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와서 다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동생이 공범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동생은 공범이 아니라고요? 저는 동생이 무죄라고 확신을 했었는데 이제 그 동생 그 CCTV를 보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생도 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7, 8번을 휘두르는데 제가 처음 말씀드린 이렇게 휘두르는 장면부터 그 김성수의 동생이 피해자를 뒤에서 잡습니다. 이 행위가 이제 칼질이 밑에서 위로 7, 8차례 육안으로만 봐도 그죠. 충분히 김성수의 동생이 형의 살인 행위에 가담했다고 공범이라고 볼 수가 있고, 경찰은 일단 이 살인죄 공범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요. 그 경찰이 이런 판단을 내린 배경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연속된 행위들이 계속 시간적으로 있었는데, 그러나 이 동생이 형이 김성수가 처음에 피해자에 대해서 폭행을 하고 있었을 때는 뒤에서 잡으면서 형이 폭행하기 쉽도록 도와준 건 맞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의 CCTV를 봤더니, 그러나 실제 형이 김성수가 흉기를 꺼낸 건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넘어진 이후부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이 흉기를 들고 있었다는 부분이 잡히질 않는다는 거고, 그렇게 흉기를 사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이 동생이 만류하는 모습이 또 다른 CCTV 같은 데 잡혔다. 그리고 중간에 끼어들었다는 것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처음 이제 피해자와 맞닥뜨렸던 엘리베이터 주변에서는 피를 흘렸던 흔적도 없었다. 그러니까 경찰로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은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다 보니까 CCTV 화면들을 거의 초당 6프레임 정도로 나눠서 면밀하게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를 했고, 그 과정에서 쭉 이어진 행위 중에서 앞부분 폭행에 해당하는 부분까지만 동생이 함께한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잠정적으로. 네, 유족이 제기했던 피해자 뒤통수 상처는 웅크리다 생긴 것이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이번 결과 발표에 유족 측은 납득할 수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처음에 주먹질 이후에 이제 실갱이가 있고 칼이 나오는 걸 분명히 목격을 했고, 칼은 이제 한 방만 찔러도 바로 이제 그 목숨에 위협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했은 상태에서도 그 피해자의 그 뒷 허리춤을 잡고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행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5에서 16회 정도 칼질이 일어납니다. 시간은 7초에서 8초 정도고요. 이게 사실은 1, 2, 3, 4, 5 이렇게 해서는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칼이 한 번 나오는데 죽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두 번을 찔러서 놀라서 내가 몰랐다고는 할 수 있지만 15번을 찌르는데 뒤에서 잡고 있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살인죄 고의가 있었다 보이고, 적어도 이 칼로 이렇게 그 김성수가 피해자를 찌르면 죽겠구나라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이 되고, 거꾸로 얘기하면 100% 칼을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명확한 입증은 없는 상태고, 사감정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이 전문가들 분석을 더해서 저희가 이제 정식으로 의견서를 제출을 할 예정이고요. 네, 피의자 동생이 피해자를 잡고 있을 당시에 흉기로 추정되는 검은 물체가 있었는데, 이걸 경찰은 후드티의 끈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경찰로서는 첫 단추가 좀 잘못됐다라는 그런 그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게,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다, 동생이 먼저 신고를 했고 또 동생은 말리려고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 네티즌들은 사실은 동생도 살인에 공모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고, 더군다나 한 언론이 이 CCTV를 공개함으로써 사실 많은 사람들이 CCTV에서 동생이 마치 이 살인에 어떤 공모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의견을 지금 제시한 상태에서, 그때까지도 어쨌든 경찰은 그렇지 않다라고 입장이었는데, 문제는 그 입장을 지금 바꾸게 된 게 워낙 여론이 거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를 했더니
그러나 유족 증거는 또 별개로 그 다른 의견을 내 지금 후디티 말씀을 하셨지만 흉기는 없었다라고 거듭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동생이 잡고 있었던 시간 동안 흉기로 보이는 것은 CCTV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그건 국과수에서도 확인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 유족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후드티의 검은 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흉기가 있었다 없었다에 따라서 네. 만약 흉기를 진짜 한 번이라도 지금 변호사가 이야기했듯이 살짝이라도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더라도 흉기를 형이라는 사람이 들고 있는 어떤 상황만 있더라도 잡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방조한 최소한 네. 그 이 상황이 돼버림으로 흉기가 저것이 후드티니의 끈이냐 아니냐 이것이 앞으로도 뭐 재판 과정에서 가장 큰 어떤 논란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 경찰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고 이 김성수를 이제 검찰로 넘기면서 오늘 피의자 김성수가 포토라인 앞에서 서서 이야기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좀 작심한 듯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직접 들어보고 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피해자분이 우리 아빠가 경찰인데 네가 나를 죽이지 않는 이상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한 것이 제 머릿속에 남아서 제가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하는 그런 억울함이 들었고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이 억울하면서 과거의 생각들까지 생각이 나면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냥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에 대한 그런 두려움, 그런 망설임이나 그런 것들이 사라졌고 그래서 억울했고 같이 죽이고 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화면으로도 보셨지만 이 심호흡을 막 해가면서 억울해서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 지금도 어떻게 보면 분노라든가 적개심을 억누르고 있는 것처럼 볼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네. 그리고 무엇이 그렇게 억울한가? 지금 뭐 얘기를 하는 게 이 피해자가 뭐 이런 어떤 문제가 일으켰지만 우리 아버지가 경찰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지 않으면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은 얘기지 않습니까? 네. 뭐 자리를 치워달라는 것으로 사소한 시비와 다툼이 있었는데 그 말 끝에 가벼운 욕설 정도가 나올지 몰라도 저런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또 더군다나 당연히 피해자의 아버지는 경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인데 네. 지금 김성수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그 일도 그 일이지만 자기가 평생 동안 살아왔던 모든 억울함들이 다 되짚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대로 이렇게 살아가서 뭐 하겠냐. 그러니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가졌던 자존심이나 뭐 어떤 붕괴됐던 어떤 자신만의 인생에 대한 회의라든가 억울함 이런 것들이 다 그 피해자에게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그 어떻게 보면 계기 도화선이 됐다고 할까요? 그 분노를 다 이 피해자에게 쏟아낸 것인데 기억도 왜곡돼 있고 자신의 어떤 뭐 자존심이나 자긍심 이런 것도 파괴돼 있는데 문제는 다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것과 그렇게 스스로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분하다고 해서 사람을 해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건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혹시 시청자분들이 야 저렇게까지 좀 비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왜 심신미약이 아니야라고 생각하실까 봐 제가 이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그런 분노를 가졌다고 해도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벌을 받는 데 상관은 없는 겁니다. 네. 아니 난데없이 흉기에 찔려서 눈을 감은 피해자도 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억울한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근데 김성수의 진술도 바뀌었거든요. 예전에는 잘못했다 하다가 오늘은 또 자리 치워달라는 게 잘못인가 또 이렇게 말을 했고요. 예전에는 동생은 공범 아니다라더니 오늘은 동생이 잘못한 부분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뀌었는데 무슨 의도인가요 이게? 동생 부분부터 얘기를 하면 동생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그렇게 심신미약이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 게 상당 부분 이 동생을 도리어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동생이 여론에서 굉장히 지금 몰리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예. 살인 공모
를 지금 그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기는 지금 흉기를 휘둘러서 사람 죽인 상황인데 동생까지 그렇게 되느냐 안 되느냐의 어떤 차이예요. 살인죄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냥 폭력죄냐 이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랬을 때 동생 아니 나는 몰랐는데 경찰이 이야기하는 거 보고 CCTV를 봤더니 동생이 그렇게 했더라. 벌을 받아도 된다. 이런 표현은 뭐냐면 자신이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그런 어떤 과정에서 사실은 동생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생과 살인을 공모하지 않았다라는 그 결론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아예 죄가 없다. 뭐 그거보다는 뭐 경찰이 이렇게 CCTV를 보여줘 그 과정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런 과정 속에서 어쨌든 동생이 살인죄가 아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 설득력이 있게 지금 보이거든요. 그렇게 강변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첫 번째에 있는 부분은 조금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잘못했다라는 부분은 사실 진짜 잘못해서 잘못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 말 한마디 하고 사실은 표정도 그렇게 그 진심으로 뉘우치는 어떤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네. 예. 지금은 사실 내가 억울한 걸 얘기하고 싶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잘못했다에서 말이 바뀐 것이 아니라 그때는 그 말밖에 할 수 없었고 네. 지금은 억울함을 정말 이야기하고 싶었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죠. 네. 이 김성수가 이제 검찰로 넘어갔는데 앞으로 또 수사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흉기 그 부분이 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좀 이 내용도 좀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